인물로 읽어보는 경제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상식까지 알아봅니다. 경제와 통하다. EBS 공감시대 경제와 통하다. 경제인물 열전 헨리 포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복 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도 부자고, 그런데 그러면 보통 그저 공부해가지고 화이트 칼라가 되려고 했을 텐데요. 포드는 기계에 그렇게 흥미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장이 있으니까 농장 일이나 학업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은데 예. 또 장남이잖아요. 장남은 어디에서나 큰 기대가 크죠. 네. 그런데 이제 온갖 이 포드가 하는 일은 잡동사니 모아놓고 멀쩡한 시계 분해하고 기계에 네.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예. 거기다가 충격을 받았던 게 엄마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은 장남이긴 한데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앞선 형이 있었는데 먼저 죽은 거예요.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군요. 네, 그러자 이제 부모님은 장남인 포드한테 굉장히 공을 들이죠. 모든 기대가 그쪽으로 그렇죠. 가겠군요. 그런데 특히 엄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는 이 기계에 대한 아들에 대해서 그리는 법을 직접 가르쳐 줬고요. 예. 아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줬어요. 어허. 그런데 엄마가 37살의 나이에 8번째 동생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서 포드는 이때 이 이유를 아버지 탓이라고 돌려요. 그래서 결국은 15살 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애증과 미묘한 감정을 품고 가족을 떠납니다. 가출해버리는 거죠. 가출이요? 예. 네. 그리고 간 곳은 디트로이트였어요. 네. 디트로이트에 가서 거의 3년 동안 견습공, 기계공으로 일합니다. 근데 기계에 대해서 워낙에 친하다 보니까 네. 기계 견습공이잖아요. 네.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장의 잘못된 어떤 공정, 작업 과정에 대해서 반장님한테 제언을 해요. 어허. 네. 입 바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카네기하고 비슷하군요. 맞습니다. 그 점에선.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아이고. 네. 그러다가 아버지가 또 3년 만에 또 돌아가신 거예요. 아, 네. 이제 병환 소식 때문에 이제 이 1882년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농장들 일부를 이제 줍니다. 주면서 이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농사일은 맞지가 않았어요. 갖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한 채 틈틈이 이제 디트로이트에 나가서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잡지를 구독하고 네. 현장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예. 자동차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러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에 아예 취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에 대한 꿈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제 과거에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난생 처음 뭐를 보냐면 증기 자동차를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차에서 뛰어 내려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이 굉장히 이모저모 꼼꼼하게 물어보고 이제 이 운전사한테 이제 설명을 듣고, 그런 경험 덕분에 그래, 나는 말 없는 마차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말 없는 이런 마차. 아이디어를 머릿속 깊이, 가슴 깊이 생기는 거죠. 예. 진짜 호기심이 너무 왕성했기 때문에 그런 증기의 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뭐 실험을 합니다. 주전자 밀봉해서 난로를 올려서 스토브로 각종 해보고. 그러니까 네. 실험 정신이 뛰어난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게 바탕이 돼서 당시에 이제 이런 조립, 기계공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이 내가 한번 이제 특히나 이제 시계를 조립하면서 톱니바퀴처럼 태엽을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그걸 다시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어쩌면 내가 정말로 말이 없이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리고 증기 없이도 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면 어떨까? 그 당시는 자동차가 아니라 마차였으니까요. 네. 마차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최초의 이제 포드 자동차의 어떤 근간을 만들었던 네. 기본 아주 골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자기 회사를 창업하기까지 이르는데 그 나이 때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나이 때 바로 이제 이 포드 자동차를 만든 것은 당시에 이제 이 아내의 도움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아마 자동차 회사에 투자한 그 이제 12명으로부터 이제 돈을 좀 투자자들을 모아요. 예. 한 이제 2만 한 8천 달러 정도를 모아서 마차 공장을 개조하고 설립을 하는데,
이게 아마 이제 포드 자동차가 지금 만들어진 1903년 네. 6월 16일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초기에는 사실 그 디트로시에서 공장에서 하루에 기껏 해봐야 이제 몇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소규모 생산이었거든요. 네. 그런다가 이게 지금 한 10년 동안은 고전을 했죠. 이 회사를 어떻게 좀 홍보를 해볼까? 네. 자기가 직접 자동차 레이싱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레이싱 경기 참여합니다. 네. 그래서 죽을 뻔하기도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최대 회사로 만들어준 바로 이 모델 T라는 이게 이제 누구한테서 얻은 아이디어냐? 친구가 토머스 에디슨이에요. 친구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예. 예. 그래서 이 에디슨의 발명왕이 이제 에디슨의 전재사 채용을 합니다. 1890년에 이제 에디슨의 조명회사 어떤 기사로 초청돼서 이제 내연기관을 완성한 자동차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후원해줬던 게 친구이면서 이제 에디슨이 조언을 합니다. 아,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될 것 같은데? 어허.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할 때 얘라고 얘기해 주니까 네. 아마 이제 그 10년 만에 이제 모델 T를 생산하고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아마 이런 도움이었고 네. 당시 아마 우리나라도 대한제국 고종황제 시대였을 거예요. 1903년이라고 하면 네. 당시에 이제 40년 재위 기념으로 영국에서 자동차를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포드 자동차의 모델 T 이전에 최초 모델 A라는 모델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들어와서 이제 탔던 게 바로 이제 포드 자동차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에디슨이 친구였다고요? 네, 교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빌 게이츠 얘기를 조금 전에 해 주셨지만은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같은 시대를 살았잖아요. 네. 이 시대에는 에디슨과 포드가 같은 시대를 살았군요. 네. 이게 자동차가 전장 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전기, 전장이 다 들어가서 거의 한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2만여 개가 넘는 부품인데 예. 당시만 하더라도 5천여 개가 넘는 부품 중에 전장은 대부분 이제 에디슨이 들려줬던 조언을 그대로 탑재하거나 그런 거였습니다. 네. 핵심은 그 컨베이어 벨트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없는 마차를 만들면서 왜 저거는 돈이 많고 이제 굉장히 그 부자들만 차를 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품었던 생각이 좀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고 네. 대중적인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다음에 도로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네. 비포장이었기 예. 때문에 자 그런 것을 이제 튼튼하면서도 저렴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모델 T였는데 내구성은 좋아. 그리고 이제 값싼 자동차를 만드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몇천 달러 한 미국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한 $500 미만이었는데 자동차 한 대 가격이 평균 $2,000가 넘었습니다. 어휴, 네. 그러니까 4배 이상 되는 예.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공장 노동자들을 일주일 동안 받는 이제 월급의 한 100배에 해당하니까 헨리가 생각해낸 게 그러면 자동차 모형 그 자동차 T라는 모델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생산해내면서도 예.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제품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908년에 그가 이제 T 모델을 생산하기 전까지는 물론이고 뭐 자동차 선진국이라는 유럽, 미국 뭐 어떤 자동차 메이커도 한 가지 모델만 대량으로 생산한 기업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1913년 이 컨베이어 벨트 생산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게 뭐 포드의 가장 큰 업적이기도 하고 산업혁명의 어떤 정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류의 급격한 기술 발전 그리고 자동차 대중화, 보급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네.